이 할매 고기만 써는 줄 알았죠? 30년 전엔 조직의 피를 썰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주 양림시장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축축하고 묵직합니다. 고기 덩어리 냄새와 퀴퀴한 젖은 시멘트, 바닥의 냄새가 뒤엉켜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의 기척이 느껴지죠. 아직 해가 떠오르기도 전 유독한 점포의 불빛만은 미리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말순정 6점, 오래된 간판 위로 누군가 손으로 쓴 듯한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흉터는 지울 수 없어도 손맛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 가게를 운영하는 이는 74세의 윤말순 할머니. 작고 굽은 허리, 검게 타들어간 손등. 하지만 칼을 쥐는 순간 그녀의 자세는 단단해지고 손끝은 춤을 추듯 움직입니다. 도끼처럼 생긴 정육용 칼이 그녀의 손에서 살코기와 지방 사이를 정확히 가르고 뼈와 뼈 사이를 휙 지나갈 때마다 고기들은 마치 살아있던 시간을 잊은 듯 고요히 놓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 할머니를 조용히 존경하며 동시에 묘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그 손놀림이, 그 눈빛이, 그 무심한 듯 깊은 말투가 어딘가 평범한 동네 할머니와는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윤말순. 30년 전 그녀는 서울역파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조직의 실세였습니다. 경찰조차 이름만 들으면 물러섰다는 그녀. 당시 그녀를 부르던 별명은 붉은 칼, 사람을 살리는 정육용 칼이 아니라 목숨을 가르는 은장도 칼을 주로 다루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직에서 돌연 자취를 감췄고 그 후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줄 알았죠?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조직에서, 칼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양림시장. 고기와 피가 난무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도 죽지 않는 장소. 그녀는 매일 새벽을 고기와 함께 맞으며 묵묵히 손질하고 잘라내고 정리합니다. 칼을 쥔 손은 여전히 정확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누구를 향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움직이는 것이었죠. 그런 그녀의 평화가 한 인물의 등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운암파의 젊은 보스 박상도. 조직 확장을 위해 광주시장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은 인물이었죠. 구역세 명목으로 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마침내 그 손길이 말순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말순은 처음으로 손질하던 고기를 멈췄습니다. 손에서 칼이 떠났고 대신 그녀의 시선은 곱게 박상도를 꿰뚫었습니다. 그 시선 하나로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 뒤에 감춰졌던 한 여인의 그림자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죠. 박상도는 30대 초반의 젊은 깡패였습니다. 전라도 운암파를 물려받은 후 야심차게 세를 넓히며 무서울 게 없던 시절이었죠. 깔끔한 양복과 번쩍이는 금목걸이, 그리고 늘 뒤따르는 건달새. 그에겐 양림시장 따위는 별것 아닌 먹잇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는 바로 윤말순이었습니다. 한 달에 50, 할매. 고기 파는데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소? 박상도의 조롱 섞인 말에 말순은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 칼을 휘두르던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말없이 한 걸음 다가서자 박상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죠.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말순의 팔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문신, 서울역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할매가 아니구먼. 하지만 박상도는 그 이상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시장 어귀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고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섰죠.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말순의 정육점 유리창이 깨졌고 다시 한 번만 거절해봐라는 쪽지가 피 묻은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그 유리 조각들을 치우며 과거의 문을 다시 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과거의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조직 정복을 입고 서 있는 그녀의 눈빛, 흉터와 문신으로 덮인 등, 그리고 오래된 단검. 그것은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과거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단검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그 무게를 다시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 손이 다시 피해 젖는 일은 없어야 할 텐디. 그녀는 혼자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정보망 지금은 퇴직해 시장에서 조용히 채소를 파는 이영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직의 후배였던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누님, 그때처럼 하시렵니까?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상도 일행은 골목에서 정체불명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단 한 명도 심한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들의 셔츠 뒤에는 칼로 새긴 글귀가 있었습니다. 고기는 썰어도 사람은 자르지 말아야지. 그게 나의 마지막 인내요. 그 이후 시장은 이상한 평화 속에 잠겼습니다. 박상도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말순의 정육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단지 고기 써는 할머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지켜주는 존재, 시장의 방패로 여겼습니다. 정육점 윤말순.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고기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젓갈 할머니 순이, 과일 파는 영철 아저씨, 그리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는 정육점 앞에 그녀. 시장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칼이 단지 고기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 전체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고기는 왜 이렇게 맛있게 써시죠? 말수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피보다 고운 것이 손끝에 남는 법이요. 그녀는 이제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품고 살아갑니다. 등에는 여전히 문신이, 팔에는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가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도 정육칼을 들고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죠. 말순의 정육점 간판 아래 작은 글귀가 눈에 띕니다. 흉터는 지울 수 없어도 손맛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녀의 손맛은 정직했고 그녀의 삶은 정직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갱생, 진짜 인생이 아닐까요? 시장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말수는 고기를 자릅니다. 고기에서 나오는 붉은 빛은 더 이상 피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삶의 무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증거입니다. 삶은 때론 무거운 칼자국을 남깁니다. 하지만 어떤 흉터도 그 사람의 진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칼을 들고도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육점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인생의 한 페이지였습니다.